네, 이번에는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이란 사태 현황과 전망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최근 상황부터 좀 짚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중일 포함해서 5개 나라에 호르무즈 해협 대에서 군함 파견해달라. 사실상 이거 좀 요청을 한 상황이거든요. 일주일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 파견 필요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 워딩을 보면요.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직접 나서서 미국과 함께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기 위해서 군함을 파견하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가장 먼저 거론했고요. 예. 그다음에 프랑스, 일본, 한국 또 영국 등을 콕 집은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이후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아닌 제3국 국가에 직접 어떤 파견 요청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를 보면은 이 마치 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하듯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가 그 통로를 직접 지키라는 그런 겁니다. 물론 미국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그런 원유를 쓰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한국, 일본, 중국 등에 비해서는 조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런 만큼 그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그 관리를 직접 그렇게 국가가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그 해협의 상선 통행 관리를 주도하고 미국은 대이란 공습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읽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Mr. President, when will the Navy start escorting tankers through the Straits of It'll Hormuz? happen soon. How long now do you think the war is likely to last? I can't tell you that. I mean, I have my own idea, but what good does it do? It'll be as long as it's necessary. 네, 트럼프 대통령이 5개국의 군함 파견을 요청하면서 희망하건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직접적인 아직 공식적인 그런 요청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만간 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작전에 착수하면서 본격적으로 동참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은 수로가 매우 좁은 데다가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미군의 어떤 단독 작전보다는 다국적 군의 작전을 통해서 조금 더 위험을 분산시키겠다는 그런 포석으로 읽힙니다. 예, 일단 이곳에 그 민간 선박 대한 피격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이게 응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목리도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 정부의 새로운 안보 청구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미국의 어떤 새로운 관세 부과 압박이 계속되고 있고 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그런 조사도 이미 개시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함께 핵잠수함 도입도 원자력 협정 개정 같은 추가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내야 할 게 많은 상황이라서 미군의 그런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반대급부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미국과의 그 동맹 관계를 우선하되 또 주요 교역국인 이란과의 관계도 관리해 가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그 대이란 관계가 이란에 대한 제재로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어떤 경제적 외교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해가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트럼프 1기 때인 2020년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인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거했을 때 우리 정부는 그 아덴만의 청해 부대의 그 작전 반경을 확장하는 것으로서 미국의 요구에 부응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실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다릅니다. 과거 우리 정부는 2004년 이라크에 파병한 자이툰 부대를 비롯해서 공병 활동과 재건 지원 위주로 이렇게 파병을 해왔는데 실제 이란군과 대치할 수 있는 그런 해상 봉쇄와 호위 작전에 투입되는 만큼 쉽게 결정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청해 부대의 작전 반경 그런 영역을 좀 확정하되 이란과의 직접적인 어떤 그런 전쟁에 나서지 않는 모양새가 되는 절충점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역시 중동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유가 많은 만큼 쉽게 거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영국도 아마 그 유럽 동맹국들과의 어떤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것입니다. 중국의 입장을 보면 이란의 그 우방국이자 트럼프의 그 이란 공격을 비판해온 만큼 이번 요구에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의 이런 압박 메시지에 어떻게 좀 응할지 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군이 그 이란의 하르그 섬을 공격했는데 여기가 그 이란 전쟁
자금줄 역할을 하는 전략 요충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보면 군사 목표물은 완전히 파괴했다고 하는데 그 원유 시설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이거 결국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해서 좀 협상 카드로 내놓은 걸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이 하르그섬 하면은 이란 원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핵심 허브입니다. 여기를 거쳐서 하루 최대 700만 배럴의 원유를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원유 수출 터미널이거든요. 미군은 이란 그 하르그섬의 군사 시설만 정밀 타격하고 아직까지 말씀하신 대로 유류 시설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란의 경제적인 생명줄을 언제든 마비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이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라는 그런 강력한 압박 메시지로 읽힙니다. 나아가 미국의 군사적 의지가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고 언제든 실행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심리전에서도 우위를 좀 차지하려는 그런 전략이라고 하겠는데요. 전쟁이 격화하고 이란이 반격이 거세질 경우에 이 하르그섬 내의 유류 시설을 타격할 가능성도 나오지만 실제 그럴 경우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 미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아서 이런 카드는 최후의 수단으로 되지 않을까, 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란도 바로 반격에 나섰는데요. 그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푸자이라 항구 여기에 대해서 드론으로 공격에 나섰더라고요. 전선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네, 미국이 이제 하르그섬을 공격해오자 이란은 바로 반격 메시지를 냈거든요. 특히 이제 중동 지역에서 미국과 협력하는 국가들의 그런 경제 시설,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 뒤 단 몇 시간 만에 그 아랍에미리트의 이제 푸자이라 항구 등 주요 시설 공격에 나선 건데요. 아랍에미리트 내 이 미군 기지에서 하르그섬 공격이 시작됐다는 그런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이 하르그섬이 이란의 석유 핵심 허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푸자이라도 세계적인 유류 공급의 거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이제 보복 공격을 통해서 상호 확증 파괴식의 그런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이란 전쟁 개전 이후에 미국의 직접적 자산이 아닌 곳이 이제 공격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하겠는데 이란은 이런 미국뿐만 아니라 사우디와 바레인, 쿠웨이트 등 미군 기지가 있는 걸프 국가를 잠재적 공격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이 전쟁의 범위를 넓힌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장대한 분노 이런 작전으로 촉발된 전쟁이 이란의 푸자이라 항구 보복 공격을 기점으로 걸프 지역 전체로 좀 그렇게 확전되는 분기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선이 더욱 넓어질 경우에 중동 정세는 물론 세계 경제에 미칠 여파가 막대한 상황이라서 더욱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군이 전선 확대 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정황이 일단 주한미군 사드가 중동으로 옮겨진 걸로 확인이 됐고요. 또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 해병대도 중동으로 긴급 이동했다고 하는데 결국엔 이거 전선 확대 대비한 거죠? 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국 해병대 2,500명 그리고 강습 상륙함이 이제 중동 현지로 급파가 됐는데요. 이 오키나와 해병대 하면은 태평양 지역의 가장 강력한 신속 대응 전략입니다. 이들이 하르그섬 공격이나 또 이란 연안 상륙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상전보다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 호위 임무를 맡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그 사드 일부도 반출해서 중동 내 재배치된 것이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자산을 빼서 당장 중동의 급한 불을 끄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또 이 때문에 영내 안보에서의 어떤 진공 상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역설적으로 앞서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북한과 중국의 어떤 전략적 틈새를 열어주는 그런 결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죠. 양측의 이제 타격이 서로 격화하는 가운데 미군 역시 인도 태평양과 또 유럽의 미군 전략 자산까지 중동으로 집결시키면서 미국의 압도적인 결전 의지를 보여주는 증명하려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지역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면서 유가 상승도 당분간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미 $100 배럴당 $100 돌파했고요. $150 넘어설 거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석이 있었습니까? 네, 가장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유가가 배럴당 $100를 돌파하면서 어떤 그 제3차 오일 쇼크의 공포가 이제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 유가가 배럴당 $150
$50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단순히 이런 비관론적인 과장이 아니라 실존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의 핵심 석유 인프라들에 대한 타격과 또 피해가 확산되고 이란이 걸프국 전체로 공격 대상을 더욱 넓혀간다면 유가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석유라고 하면은 단순히 연료가 아니죠. 현대 제조업의 혈액이라고 할 만큼 그런 필수적인 그런 요소라고 하겠는데 그런 만큼 유가가 폭등하면 제조 단가가 상승하고 또 물가에 타격을 주면서 소비 위축,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조업 기반의 국가인 우리 경제로서는 더욱 타격이 심할 것으로 보여서 좀 걱정이 적지 않은데요. 그런 만큼 세계 각국이 나서서 일단 비축률을 방출하고 또 그러면서 대응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최고 가격제를 통해서 기름값 인하 효과가 일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전쟁이 더욱 장기화되고 그러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미국이 이번 공습 시작하면서 이란의 그 최고 지도자 포함해서 지도부부터 없애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란 국민들에게는 정권 교체할 기회 주겠다 이렇게 부추기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란의 상황 보면 테헤란에서 대규모 반미 시위도 열리고 있는 등 그 반발 거세다고 하던데 내부 상황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조금 너무 쉽게 이번 전쟁을 생각하지 않았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초 구상한 어떤 가성비 있는 그런 전쟁을 통해서 이란의 이제 그런 지도부를 교체하고 정권을 좀 바꾸겠다는 그런 의지였습니다만 오히려 이란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란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면서 정부의 어떤 유혈 진압으로 또 정권 전복을 그렇게 외치는 목소리도 드셌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공습 또 이스라엘과의 거세지는 폭격으로 이란 국면이 오히려 민족주의로 연대하면서 외세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는 양상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란 여학교가 폭격을 이제 입으면서 무고한 여학생, 학생들, 어린이 175명이 또 숨진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분노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제 테헤란에서는 시민들이 결사항전을 다짐하면서 거리로 몰려 나왔고요. 또 폭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결의를 보여줬거든요. 이란의 전 고위 사령관의 얘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آمریکا در این جنگ خودش رو کوچک کرد و ما رو بزرگ کرد. خیلی برای ما پیروزی بزرگی است. آمریکا کوچک شد. ما هیمنه آمریکا رو شکستیم. از این به بعد دیگه بسیاری از کشورهای دیگه از آمریکا نخواهند ترسید. ترس از آمریکا در حمله به ایران فرو ریخت. 이런 결의를 보면은 결국 미국의 이제 이란에 대한 공격이 우리 정권은 싫지만 이를 침략하는 세력은 더 싫다 이런 정서를 부추긴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고립된 독재 정권은 외부의 압력이 강해질수록 내부 결속력을 더 높이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요. 북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도 당시 미국은 해방군으로 좀 환영받을 거라고 믿었지만 오판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내전이 이어지고 또 반미 감정만 확산시킨 바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비즈니스맨답게 최소 비용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거두려고 했지만 중동의 복잡한 종교와 역사적 맥락을 관가함으로써 이런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 너무 쉽게 생각하고 뛰어든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 높은 상황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 전쟁 초기에 뭐 4, 5주면 이번 전쟁이 끝날 거라고 했지만 벌써 반환점을 돌았지만 전쟁이 수그러들기는커녕 더욱 확전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벤스 부통령 등 그 이란과의 전쟁에 반대하는 참모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강행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요. 가장 큰 오판은 이란의 어떤 항전 의지와 전력을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무력 시위로 이란이 굴복할 것으로 믿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란은 생존을 위해서 각종 타격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우방국 그런 시설 공격이라는 맞불 작전을 강행하면서 압박을 가중화시키고 있고요. 또 미국 이로써 아랍에미리트나 또 사우디 같은 동맹국들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 등에 오히려 노출돼주고 있습니다. 사우디 기지가 공격받는 과정에서 미국
공군 급유기가 또 피격되고 그러면서 거기 승무원 전원이 사망하는 그런 피해도 입고 있는데요. 또한 유가 폭등으로 세계 경제와 금융 시장을 타격받는 것은 물론 미국 내에서의 어떤 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비판 여론이 오히려 굉장히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어떤 정치적 또 경제적 그런 결실을 과시하려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부메랑이 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신의 지지 기반인 마가 내에서도 오히려 반발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지 기반,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오히려 초래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번 전쟁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대 수혜자는 러시아다, 푸틴이 웃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 어떤 점에서 러시아가 이득인 겁니까? 네, 중동에 이제 전운이 짙어질수록 러시아가 미소 짓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제적 이득이고요. 또 하나는 지정학적 어떤 주도권을 잡는다 이런 측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이제 나눈 대로 유가가 이제 급등하면서 이번 이란의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제 압박과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이제 배럴당 $100를 넘어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동 항로가 막히면서 중국과 인도 등 각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정부마저도 대러시아 제재 방침에 위배되면서도 러시아산 원유 판매 승인 조치를 발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한 달간의 임시 조치인데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에 어떤 면죄부를 주면서 경제적 이득을 챙기게 한 셈인데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가 원유 수출로 거둔 초과 수익이 하루 최대 우리 돈으로 치면 약 2,200억 원에 달한다는 추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국제사회 시선이 이제 중동으로 오히려 쏠리면서 러시아는 대우크라이나 작전에 대한 부담이 좀 더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사회가 중동 전쟁 해결에 이제 몰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조금 더 약해질 수 있고요. 그 틈새에 원유 수출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 금고가 채워진 러시아가 어떤 그런 작전 수행 능력에 더 날개를 달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의 테러 제재 약화에 또 유럽연합이 미국의 조치를 규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동맹의 균열까지 그렇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란 사태 보름째 접어들었는데 전선은 점점 확대되는 상황이어서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